자, 이번에는 경기도, 서울 경기도로 가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에도 원숭이가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 서울 경기 한강에서 원숭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옛날에 동물원, 창경원에서는 많은 원숭이가 있어서 보러 갔죠. 그런데 이거는 동물원의 원숭이가 아닙니다. 자, 한강 하류 조강에 원숭이가 서식했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동국 이상국 전집 제1권에 보면은 고부 육수, 조광부 병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우 7년 4월에 내가 좌복월에서 탄핵을 받고 얼마 후에 계양원으로 부임하는 길에 조강이라는 곳은 한강하고 임진강이 합류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 하류를 말하는 거죠. 그걸 건너려고 했는데 이 조강은 원래 물결이 빠르고 세찬 데다가 마침 폭풍을 만나 온갖 곤란을 겪은 후에 건너게 되었다. 그런데 새소리도 슬픈 듯 짹짹하고 원숭이 울음도 구슬픈데 넘어가는 햇빛 뉘엿뉘엿 누른 구름은 뭉게뭉게 아무리 오마가 영화스럽다 할지라도 나로서 바람바가 아니었네. 자, 그 한강 하류에 원숭이가 울음을 운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류에 거기 산속 길가에 원숭이가 많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요? 서울 경기 한강 쪽에. 놀랍죠? 이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번에는 신중 동구 여지승남 제13권 경기 풍덕군 조강도 덕수현에 있다. 이런 내용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를 조금 글귀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를 표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집에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많다는 거죠. 여기도 봉황새 알랄하고 원숭이 울음 추추하네. 지는 해 어멈하고 누른 구름 둥둥 뜨네.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원숭이요. 이번에는 천마산입니다. 천마산은 스키장이 있어가지고 겨울에 많은 스키어들이 스키를 타러 가죠. 근데 여기 천마산은 우리 경기도 북부의 서울 근방의 천마산이 아니고 여기 있는 천마산은 제가 천마산 위치를 파악해 보니까 중국에 어디 있냐면은 중국의 숭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숭산은 고려시대 때 송악산하고 같은 산입니다. 그 송악산에 천마산이 같이 있어요. 따져보니까. 거기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사진도 완전히 중부지방에 살고 있는 그 원숭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중국의 원숭이인데 노란 그런 털에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이게 완전히 중국의 전형적인 원숭이입니다. 아마 이 원숭이가 천마산의 원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증 동구 여지승남 또 나옵니다. 신증 동구 여지승남. 자, 우리가 이 지리지를 보려면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천마산 송악산 북쪽에 있는데 여러 봉우리가 높이 하늘에 솟아 멀리 바라보면 푸른 기운이 엉겼기 때문에 천마라고 이른다. 그리고 이규보의 시에 보면은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 숲 가운데 떨어졌는데 빈 골짜기 그윽한 꽃 스스로 피고 지내 깊은 시내에 흐르는 물은 산의 절반쯤 지나가고 절벽에 외로운 구름 하늘가에 한 줌일세 높은 바위 쳐다보니 백자라 되는데 나무 끝을 걸어가 원숭이와 다투네. 아, 참 원숭이가 나무 끝에 있는데 원숭이가 다투고 있는 거는 뭘까요? 여기 구름입니다. 구름이 그 나뭇가지에 구름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구름하고 원숭이하고 나뭇가지에서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마산에 나뭇가지에 원숭이들이 많이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마산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디입니까? 송악산 있는 쪽에. 이번 불암산입니다. 서울로 가겠습니다. 서울. 불암산은 서울 동쪽에 있는 자그마한 산이죠. 한 500 몇 미터 돼가지고 저도 불암산 인근에서 전에 살았었습니다. 거기에 원숭이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불암산에 원숭이가 살고 있습니다. 신증 동구 여지승남 제11권 경기 양주목 불암산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쭉 내용을 보면은 우리 집 서쪽 영에 절이 있는데 여러 벗과 손잡이 함께 놀았다. 달숲에 송랫소리, 두릉이 무겁고 늙은 나무 굽이 바위 썼다. 객자가 안 오니 원숭이 서럽고 노승이 잠들려니 산새가 운다. 자, 객자는 뭐 손님, 뭐 이렇게 산속에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보는데 등산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등산객이 자주 오다가 또 안 오니까 원숭이가 서럽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쓸쓸히 있다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불암산에도 원숭이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불암산. 가막산입니다. 가막산은 경기도에서 지도를 보니까 어디냐면은 북부 쪽에 있더라고요. 가막산이. 경기 북부에도 원숭이가 살았어요. 역시나 신증 동구 여지 승남의 내용입니다. 11권 경기 적성현. 한가한 사람과 함께 빠른 말 달리어 딸깍딸깍 길을 걸으며 원숭이와 앞다투고 당기며 붙들매 비로소 옷 무거운 줄 알겠다. 자, 사람하고 말이 지나가는데 원숭이가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또 나와서 또 재롱을 떱니다. 그리고 또 말이나 사람을 또 당기고 붙들고 막 그런데요. 참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원숭이. 그런데 이게 경기도 가막산에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게 한반도 얘기일까요? 자, 이번에는 서울 경기에 있는 그 유배자가 이제 지방으로 이제 유배를 하는 도중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조선시대 문헌중에서 약천집이라는 게 있어요. 약천집 제2권의 시에 보면은 서로 애석함과 나의 사정만 아니라오. 서로 헤어지니까 애석하죠. 힝힝 울며 달려가는 말에 강바람이 급하고 아득히 우는 원숭이 소리 산나무가 구슬프네. 이렇게 그 뭐 벗을 이렇게 헤어지면서 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면서 여기에 원숭이가 나옵니다. 근데 원숭이 아득히 먼 곳에 원숭이가 우는데 산나무가 구슬프네. 원숭이가 우니까 그 산에 있는 나무도 구슬프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강릉으로 유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경기도 땅에 원숭이가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황해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황해도는 비교적 좀 춥습니다. 이게 그 조선의 황해도라 하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지금 한반도로 보면은 원래 정서쪽에, 경기도의 정서쪽에 있어야 되는데 황해도는 거의 북쪽에 있습니다. 경기도 북쪽에 있어요. 위치상으로도 안 맞아요. 정서쪽에 완전히 서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 정서쪽이라는 거는 바로 중국의 서쪽부터 저기 대서양까지가 거의 황해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쪽은 약간 춥고 그런데 그 남쪽에는 원숭이가 살았나 봅니다. 이것도 신정 동구 여지 승남입니다. 거기에 해주목 401쪽에 나오는 정난종의 시에 바로 원숭이가 나오는데 해주에 고각소리에 변성이 저물고 호산에 가을빛이 깊었네. 마른 연잎은 밤새도록 소리내고 쇠잔한 버들 반못에 그늘 지누나 주렴의 반딧불 처음 지나가고 누대에는 달이 들어오려 하래. 이때 개귀 한절이 나니 잔나비 울음 들어서가 아니네 하였다. 자, 개귀 뭐 하여튼 이렇게 소리내서 뭘 하는데 원숭이 울음소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원숭이가 이 해주 지방에 살았다는 겁니다. 황해도에서도 좀 남쪽 거기까지가 원숭이가 살았다고 봅니다. 오직 해주에만 나옵니다. 황해도는. 이제 강원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도도 원숭이가 서식했다. 강원도 오대산입니다. 오대산. 강원도 오대산인데 사실 오대산이라는 곳은 여기 한반도 오대산은 아닙니다. 중국의 오대산을 얘기하는데 오대산만 해도 중국에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제가 찾아본 오대산만 해도 한 서너 개 되는데요. 아마 그 산수성이나 아니면은 그 밑쪽에 있는 오대산인가 그렇게 보는데요. 하여튼 여기 보면은 오대산에 사가 시집이라는 그 문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풍악산을 유람하고 이어서 오대산으로 가려고 떠나는 증식 상인을 보내다. 풍악산은 무슨 산이죠? 다른 말로? 풍악산이 뭘까요? 여름의 산, 금강산, 여름산을 풍악산, 아니 가을인가? 가을산, 금강산이죠. 금강산을 유람하고 이제 오대산을 간다는 내용인데, 자 거기 보면은 오대산은 금강산과 서로 연접해 있는 데다 배구는 땅 가득하고 원숭이 그리고 학은 한가하리니 두루 유람하고 돌아와 한 번 서로 만나거든 손뼉치며 껄껄 웃어 낯을 활짝 펼 수 있겠네. 자 오대산하고 금강산 그 연장선상에 바로 원숭이가 있고 학이 있어요. 한가롭게 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오대산에서요. 오대산. 여기는 원숭이들이 굉장히 바쁘지 않은가 봐요. 한가하게 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대산입니다. 자, 이제 금강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강산은 얼마나 원숭이들이 많이 살고 있길래 원숭이의 소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굴. 원숭이가 바글바글 하다는 얘기죠. 동네마다 산속마다 원숭이가 많습니다. 자, 이 사진의 원숭이가 바로 금강산의 원숭이입니다. 바로 중국의 금강산. 어딜까요? 중국의 금강산은? 아시는 분 없습니까? 중국의 금강산? 조선의 금강산은 중국에 있었어요. 바로 황산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많이 갔죠? 그 황산 보면은 구름바다가 있죠. 여러분들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지도를 보면은 북쪽에 있는 건 북해, 남쪽에 있는 건 남해, 동쪽은 동해, 서쪽은 서해. 얼마나 구름이 많이 끼면은 동서남북 사해가 다 나와요. 거기는 구름바다입니다. 그렇게 구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황산을 가더라도 이 맑은 산을 보기가 어렵다 그래요. 항상 구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절경이고요. 저도 몇 년 전에 황산을 가봤습니다만은 거기가 진짜 금강산인 거를 실감을 합니다. 얼마나 어찌 넓은가 하면은 그 황산이 우리 한반도로 보면은 지금 저 강원도에 그렇게 조그만 그런 어떤 금강산이 아니고 거의 경기도 땅 면적만 해요. 그렇게 커요. 그 황산이. 그렇게 넓고 그러니까 이제 12,000봉이 있죠.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금강산은 12,000봉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많이 써봤자 한 몇십 봉? 한 100봉 정도? 12,000봉이 되려면요. 그 면적만 해도 엄청나게 넓어야 돼요. 근데 사실 또 12,000봉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헌을 조사하다 보면은 13,000봉이 맞다고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금강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0봉의 금강산, 중국의 황산입니다. 황산. 네, 이게 황산의 원숭이입니다. 붉은색의 바로 중국의 황산의 원숭이. 자, 이거는 어디 문헌에 나오냐면 전필제집, 조선의 전필제집에 나옵니다. 시집 제1권 시에 금강산에 놀러가는 전상인을 보내다. 일찍이 동서남북 유랑하던 나그네가 금강산 12,000봉을 구경하려 하노나 음음한 골짜기들은 원숭이의 소굴이요. 자, 골짜기마다 원숭이가 와글와글 바글바글거립니다. 근데 원숭이는 여기 뭘로 표현했습니까? 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산도. 산도가 원숭이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산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중국의 전형적인 원숭이 종류가 산도입니다. 산도. 이제 강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릉. 강릉 경포대도 놀러 갔는데 거기 원숭이가 보일 리가 없죠. 저는 강릉도 많이 놀러 갔습니다. 지금까지 한 서너 번은 간 것 같은데 원숭이 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고 과연 거기가 원숭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 강원도 강릉에 보면 원숭이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숭이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원숭이가 아니고 검은 원숭이에요. 검은 원숭이. 검은 원숭이 잘 볼 수 없죠? 뭐 치타나 뭐 이런, 아니 치타가 아니고 이런 저 검은 원숭이 보려면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야 됩니다. 아니면 저 동남아시아 좀 멀리 가야 되는데 이 강릉에 검은 원숭이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은 원숭이를 제가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이런 원숭이가 김극기 시에 나온다고 그래요. 이것은 정욱이 지은 대륙으로 고증한 신난종일기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김극기라는 조선시대 때 작가가 지은 시에 나무마다 검은 원숭이가 매달렸고 물결마다 흰 갈매기가 펄떡인다. 자, 특이한 검은 원숭이가 강릉에 살았습니다.
다음요. 자, 강원도에서 동강에 대해서 나옵니다. 동강은 영월이나 이런 데 가면 동강이 있죠. 거기서 우리가 여름에 뭐 보트놀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자, 여기 동강에 원숭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원도 일대가 검은 원숭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검은 원숭이 또 붙여봤습니다. 암서집이라는 조선시대 문헌집이 있는데, 거기에 시에 보면은 범이 울고 잔나비 짖는 소리 듣는 듯한데 텅 빈 산에 그대 홀로 있음이 항상 괴이하네. 자, 동강에 갔더니 산속이 깊고 깊어서 호랑이가 살았다고 그래요. 호랑이 소리가 엉 하고 울리고 또 잔나비 짖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그런 험한 산속에 잔나비, 원숭이가 호랑이와 같이 살았습니다.